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BSV, 퀀텀, 아이오타, 라이트코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뉴스는 비트메인 관련된 암호화폐 뉴스와 이제 오늘 아시아나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그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차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추세 라인,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이 이탈이 됐다. 일단 4시간 봉에서 이탈이 됐고, 현재는 보시면 이 갈색 202평선에서 일단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평선은 깨지 않고 아래 꼬리로 잠깐 달고 이제 올라왔고요. 202평선에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추세 라인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추세는 이탈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지 라인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중간중간에 지지 라인이 꽤 많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MW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3,500달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보면, 지금 이 저점과, 12월 15일, 17일, 그리고 이제 2월 7일이요. 이 저점을 잇는,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 이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3,550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 돌파를 했던 이 몇 달간에 보면 이제 작년 11월부터 몇 개월에 걸친, 거의 이제 한 4개월에 걸친 이 저항을 돌파한 이 추세 라인까지도 뺄 수 있다. 뭐 최악의 경우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최악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지지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 50일 이동 평균선 있고요. 바로 밑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3,84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금 120일선이 3,720달러 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달러, 120달러, 죄송합니다. 51선, 121선, 그리고 이렇게 또 추세 라인까지 여러 개 지지 라인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서 어떤 뭐 매매 관점으로 내가 추세 라인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잘라가지고 밑에서 받겠다,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는 그냥 이제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지금 이 가격은 사실 6,000달러 미만에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땐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그럼 차트를 뭐하러 보냐, 뭐 매매도 안 할 건데 일단 차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차트부터 다른 알트코인들 차트를 봐야지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지,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차트를 안 보고 단기 차트도 안 보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시장이 순환매가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는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매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매매를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다른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전 따라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미리 올라가서, 충분히 올라가서, 뭐 웨이브라든가 트론처럼요, 리플처럼 미리 올라가서 BTC 마켓에서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 말고 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서 이제 돌파해서 한 뭐 3파 정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또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한 코인들, 그런 코인도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처럼 지금 아직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4,200달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면, 물론 그 전에 이 추세 라인,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은 돌파를 했지만 4,200달러 저항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퀀텀도 아직 돌파를 못했고요. 라이트코인 이제 돌파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라이트코인하고 이제 아마 위치를 이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라이트코인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타랑 퀀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현재 이제 그런 위치고요. 아까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0주선은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15주라고 보면 15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돌고 있어요. 돌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돌아 올라오고 있는 이 15주 이동 평균선, 이것도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라인도 그럼 3,750달러, 60달러 이 정도 라인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지지 라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느 타이밍에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충분히 이 4,200달러를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20주선을 고쳐서 볼게요. 그러면 그 지금 15주 이동평균선에서 15주 이동평균선 안착 한 이후에 양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세 차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15주 이동평균선이 돌려 세워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20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큰 차이가 없어요. 20주선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음봉입니다. 현재는 음봉인데 이번 주에 이제 양봉으로 만들어주고요. 20주선 처음 돌파했던, 일단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던 지난주 3,980달러, 여기에서 아까 이제 15주 이평선 보면 한 200달러 정도만 위로 올라와줘. 그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200달러 정도만 위로 올라와줘도 지금 돌려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4주 정도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마감 자체를 여기서 4주 정도 이후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200~300달러 위에 존재하게 되면 이 20주 이동평균선도 저는 돌려 세울 수 있다. 예, 20주 이동평균선도 돌려 세울 수 있고, 아까 이제 염려했던 그리고 이제 200이평선, 20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지 않으면서 20주 이동평균선을 저는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제 또 주의 깊게 어떻게 주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BSV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B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도 지금 이제 보니까 아직 이제 한참 어떻게 보면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BSV 같은 경우 이제 하드포커 된 이후에 빠진 이후에 한 차례 큰 상승하고 나서 한때는 이제 BSV가 비트코인 그 ABC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보다 가격이 높았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하락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하락 채널로 그렸는데 이렇게 하락 쇠경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 쇠경 패턴을 돌파했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해주고 다시 또 하락 쇠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때 돌파가 됐습니다. 2월 25일 날 이 하락세경을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서 또 하락세경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단 이 하락세경의 꼭지점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 얼마 안 남았죠. 3월 말일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저는 이때도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거의 꼭지점 전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4월 7일 끝까지 가지 않고, 저는 이제 한 이번 달 말쯤 전에 이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해 줄 거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저항 라인이 0.018, 이 0.018하고 또 저항이 또 위에 또 있습니다. 0.02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주면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BSV는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0.018 맞고 눌러주고요. 또 그 이후에 또 0.02 맞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BSV도 보면 특징이 이렇게 한번 펌핑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펌핑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저는 이제 0.018도 돌파를 해주고 쉬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퀀텀 보도록 할게요. 퀀텀 지난번에 그때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참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하락세경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또 옆으로 누우면서 넘어가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쉬다가 제가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 넘어가주면 사실 언제든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맞물려서 같이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지금 퀀텀 같은 경우 이제 6만 사토시가 저항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저항 역할을 하고 또 지지 역할도 했던 이 6만 사토시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7만 사토시까지 넘어가줬으면 가장 좋았는데 7만 사토시 넘어서 안착을 해줬으면 사실 7만 사토시가 굉장히 좀 중요 저항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넘어가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러진 않고 일단 6만 사토시만 넘겨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데, 일단 6만 사토시는 깨지 않고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온 상태에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 깼다라고 해서 다시 또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진 않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50일 이동평균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올라오기 전에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일단은 6만 사토시가 돌파됐기 때문에 저는 7만 사토시도 조만간에 뭐 50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등이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아이오타 볼게요. 지금 퀀텀도 그렇고 BSV도 그렇고 지금 아이오타도 그렇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뽑아서 시총 높은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않았거나 돌파했더라도 어제 이제 설명드린 종목들도 저항 라인 돌파하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박 기는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종목들입니다.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업핏에 BTC 마켓이 없어서 제가 여기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잠시만요. 보시면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락세경 패턴을 또 만들어줬죠. 중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경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경, 예, 잠시만요. 예, 이렇게 대략 그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그릴게요.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또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는 라인은 지금 보시면 지금 8100사토시요. 8100사토시. 그리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이 10,000사토시입니다. 10,000사토시.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론 저점은 이제 높여놨어요. 저점 높여놨고 여기서 아직 하락세경 돌파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이 없습니다. 돌파해놓고 옆으로 누워서 그냥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제가 이평선은 지금 그리지 않았지만 이평선이 완전히 이제 모여있는 모습일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거의 이제 퀀텀하고 비슷해요. 퀀텀 보시면, 퀀텀도 보시면 일봉에서요 이동평균선, 장기이평선까지 완전히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수렴이 됐죠. 완전히 수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정별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아이오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거의 이제 퀀텀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어요. 10,000사토시와 지금 6,300사토시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상태에서 일단은 저점 높이면서 하락세경 돌파해주고 옆으로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지금 이제 8,100사토시 한번 이때도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죠. 8,100사토시에서 8,000사토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맞고 또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마 이제 여기 보시면 일봉에서 1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오타도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하고 제가 이제 같이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이제 퀀텀하고 뭐 BSV, 아이오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도 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라이트코인은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하락세경 패턴 만들어주고요. 그 이후에 넘어가줬습니다. 저항 돌파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릭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그리고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따라서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저항이었던 라인 0.01 BTC 맞고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눌러주고 15일 이동평선 따라서 맞고 다시 0.01 BTC에서 조정을 짧게 받고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양이 또 하락세경을 또 한 차례 더 만드느냐, 아니면 눌러주고 그냥 옆에서 잠깐 쉬다가 넘어가 주느냐. 물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라이트코인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빨리 움직인 거죠. 하락세경 패턴도 한번 크게 만들어주고 그냥 넘어간 종목이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퀀텀이라든가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뭐 퀀텀 같은 경우 지금 7만 사토시,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뭐 만 사토시 짧게는 이제 8,000원 사토시, 이렇게 이런 라인을 넘어가 주면 그때는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흐름으로. 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스팀달러라든가 코모도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였죠? 제로엑스. 예, 제로엑스. 이런 코인들은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돌파해놓고 저항했던 자리에서 밑에서 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위치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싼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종목인지 알 수 있겠죠. 라이트코인은 이제 한 차례 제가 봤을 땐 더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0.015 이 저항을 이때 이제 0.013 저항에서 이렇게 쉬어주면서, 이때 쉰 기간이 2월 9일부터 거의 3월 사이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3월 8일부터 거의 이제 한 달 다 돼가는데, 이제 4월 7일까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한 달 또 쉬고 올라가겠죠. 그럼 라이트코인이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쉬고 있냐? 제가 봤을 땐 그 반감기 이슈에 맞춰서 지금 그때 이제 반감기 시작되기 한 달 반이나 두 달 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 이제 슈팅을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라이트코인이 다음에 이 0.015 라인을 돌파해서 슈팅 나왔다, 마지막 상승파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라이트코인 같은 정리를 해서 아직 안 올라간 뭐 퀀텀이라든가 BSV라든가 아이오타라든가 또 어제 말씀드린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을 저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싼 종목들을 매수해서 다시 순환매가 돌 때 그런 종목들로 저는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홀딩 물량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교체 매매하는 물량들은 뭐 30%라고 하면 30%, 각자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 교체 물량대로 교체하시면서 개수 늘리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비트메인 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비트메인이 그 IPO가 이제 그 승인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승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 IPO가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채굴 대기업 비트메인이 증권거래소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26일자로.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메인 IPO 신청이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홍콩 증시 상장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여기서 이제 그 상장을 계속 이제 뒤로 밀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트메인의 이제 어떤 실적 악화, 그리고 사업이 너무 이제 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 이제 채굴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승인을 이제 안 해줬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비트메인이 이번에 어떤 뭐 사업 다각화를 꾀해서, 만약에 사업 다각화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매출이 나오고 그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IPO를 신청을 하고, 저는 그때는 IPO도 또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일단은 IPO를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일단 이번에는 이제 IPO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재심사를 늘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다음 이제 아시아나항공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아시아나 이제 감사 의견이 나왔는데 한정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시아나가 다시 이제 적정으로 이제 감사 의견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경기 침체 우려로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다. 예. 지난 22일 감사 의견 한정 이후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재감사를 받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서 제출했고 적정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기업이 어떤 실적이 그럼 그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감사 의견이 적정한 부분인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3월 26일자 오늘 기사입니다. 급한 불끈 아시아나 부채 비율 600%대로 이제 막았다. 과연 이게 이제 막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감사 의견을 이제 적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을 이제 적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회색은 정정 전이고요. 이 노란색이 한정 의견을 이제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적정 의견으로 바뀐 그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재무제표 2018년도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요. 매출을 일단 7조 1834억 원으로 바꿨고요.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줄였습니다. 영업이익을 282억으로 줄이고 순손익을 마이너스 1900억, 거의 이제 2000억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정정 전에는 504%였는데 이제 649%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제 시장에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업의 지금 부채 비율이 649%입니다. 649%. 20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봐줄 수 있는데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부채 비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최대한 낮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꾸몄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판단을 받았던 거고, 그 한정 판정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적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부채 비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이제 이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이제 적용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아시아나항공 그 채권 2017년도 발행한 600억 원 규모의 채권도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어요. 상장 폐지를 면했지만 이 600억 원 채권 사신 분들 굉장히 아마 지금 밤잠 이제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못 주무실 것 같고, 밑에 이제 보시면 증권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에 신뢰를 다졌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오늘 주가 이제 15% 정도 빠졌거든요. 오늘 주가 급락은 감사 의견 한정 사태를 지켜본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회계법인과 마찰을 빚고 실적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투명성이 훼손이 됐다. 라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부채 수준은 계속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인데, 지금까지는 회사가 해당 회계년도에 지급한 운용 리스만 부채로 인식됐지만, 이제 올해 새로운 리스 회계 기준 IFRS 16이 도입이 되면 회사의 운용 리스료가 모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운용 리스료는 지난해 이제 9월 말에 2조 9천억 원이에요. 2조 9천억 원. 그래서 한국 기업평가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649.3%에서 852%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부채 기준, 지금 649% 부채 기준도 너무 높은데 여기서 이제 85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적정으로 해준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적정을 해줘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당연히 또 개인들은 한번
또 분명히 이제 또 펌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이제 물려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지분이 한 거의 30% 정도 있고, 당연히 이제 기관들도 아시아나 항공 이제 지분을 갖고 있겠죠. 주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그 코인에서 펌핑, 상장 폐지되기 전에 펌핑 시키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상장 폐지되기 전에 펌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그런 펌핑을 시킬 것이고, 또 그런 펌핑을 보고 야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펌핑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개인들은 고스란히 또 이걸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혹시 여러분들 뭐 보신다라고 하면 쳐다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펌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여기서 급락 나오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펌핑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 뭐 지금 3,000원대에서 뭐 만원대까지 쭉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매도를 해서 또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력이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어떤 그 자본금이 충분한 그런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뭐 인수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금 상황, 이런 재무제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 네이버 가시면 여기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이런 공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나항공의 공시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위험하냐면, 보시면 지금 그 31기 당분기 지금 달러 부채가 얼마냐면요. 화폐성 그 외화 자산은 지금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그러면 1,000,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500억의 이제 외화 자산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2,500억에. 근데 어때요? 그 화폐성 외화 부채는 얼마냐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외화 자산은 2,500억인데 달러 부채가 1조 4천억이에요. 그럼 뺀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1조가 넘는, 거의 이제 1조 한 1,500억 정도가 되는 달러 부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제 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달러 빚을 썼던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지금 1,100원대 있는데 지금 삼각수렴하고 있고, 그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서 옛날 그 IMF 때처럼 1달러가 1,100원이 아니라 뭐 1,500원, 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손해 금액이 얼마냐면요. 2,000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00억씩. 10% 상승할 때마다 2,000억씩 이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빚을 따로 추가로 빚을 진 게 아니라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냥 늘어나는 빚이 2,000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블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0원이 아니라 환율이 달러 빚이 2,0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시아나항공은 안 봐도 이제 뻔한 그런 결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아시아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어제 지금 그 감사 보고서에서 뭐 37개 회사들이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더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달러 빚을 졌던 그런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겪을 거다. 달러가 위안화 대비해서 뭐 10%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빚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빚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